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강력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여론도 더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전국 상황과 여론 동향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이 더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렇게 이제 맹공을 했던 것이고요. SNS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 여론전에 이제 돌입한다고 하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적었고요. 또 이어서는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은 하지 못하고 반대로 점점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면서 더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렇게 비꼬게 되는데요. 또 아직도 윤어게를 외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더 비루하고 처참하다 이렇게 직격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전현희 최고위원도 조금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었는데요. 장외 여론전은 반성이나 사과 없이 계속해서 내란을 비유하는 행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도 직시해 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맹공을 이어가는데 국민의힘은 이틀째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부산과 울산에서 장외 집회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전이죠. 오후 2시부터 창원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 그 장외 집회 이름은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입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이제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가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제는 부산과 울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외 집회를 이어갔던 것이고요. 오늘 이 그림은 어제 이제 창원과 부산에서 부산과 울산에서 했던 뭐 그 그림입니다만 지역 민심을 이제 듣는다 이런 취지이긴 하겠지만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란 청산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여론전을 편다 이런 성격이 큰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국민의힘은 오늘도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면서 세력 규합에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과민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전국 순회 일정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자평하게 되었고요. 또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앞서서 이재명 정권은 대장동 사건 항소만 포기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도 포기한 정권이라면서 이 정부가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장외 여론전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장외 여론전 이틀째 이어간다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여야 지지율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갤럽 여론조사 이제 지지율을 이제 보면요. 지난주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는데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거든요. 이제 그래픽 화면을 보면 설명드리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3%,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에 24%, 그리고 무당층 지지율이 26%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한 3달째 24%에서 26% 완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이제 무당층보다도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조금 더 오른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좀 소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도 볼 텐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 지지율이 1%포인트 올라서 60% 선에 이제 왔고요. 그다음에 부정 여론은 30%로 2%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성공리에 잘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또 성공리에 우리나라에서 잘 개최된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면서 60% 선에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뉴스들도 있었지만 여권에 불리한 이슈들도 제법 있었잖아요.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지 또 부동산 대책은 계속해서 좀 진통을 겪고 있고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박스권,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 아무래도 이제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그런 전략을 쓰다 보니까
중도층의 표심을 많이 잃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렇게 24%를 막 3달째 지금 이제 그 지지율에 딱 묶여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조금씩 오르거나 뭐 하여튼 40% 선을 대부분 이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무당층보다도 지금 한참 동안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집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네.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황교안 대표라든지 전환기 씨라든지 이런 강성 지지층 또는 이제 이런 좀 소위 말하는 이제 강성 우파들과 네, 윤어게인들. 연합을 하겠다. 네. 뭐 또 윤어게인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중도층에 상당히 이제 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 이런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장 대표가 이제 지난 16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체제 전쟁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우파들은 다 모이자. 결국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하고도 뭐 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이제 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강성 보수 우파 이런 인사들과의 이제 연합은 중도층의 표심을 멀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수청이라 가지고 중도,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 네, 중수청. 이렇게, 네. 중수청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중요한 이제 표심 집단인데 이 중수청 표심에 오히려 점점 더 멀리 가는 지도부의 어떤 이런 행보가 결국 당 지지율 답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하나 더 보면요.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의 당선 기대가 비슷한 수준까지 갔었는데 다시 여당의 우세로 좀 기울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한 달 전 정도에 그 10월 3주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내년 그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 당선을 더 바라는 경우가 39% 그리고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길 바라는 표심이 36%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길 바라는 것이 42%, 야당 후보가 더 당선되길 바라는 것이 35%로 네. 이게 한 7%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거거든요. 크게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도층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층 표심들이 상당 부분 그 여당 쪽으로 이제 기울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당 후보 당선을 더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도층의 표심에서 좀 희비가 엇갈린 것 같은데요. 중도층의 표심 변화가 커진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역시 이제 그래픽 화면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 네네. 텐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에서는 중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이 중도층에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 이제 기대하는 걸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0월 3주에는 38대 36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길 원한다는 건 38%, 반대로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는 걸 원한다는 것은 36%였는데 그 달 격차가 만에, 네. 한 달 만에 2%포인트에서 무려 14%포인트 차이 격차로 벌어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중도층의 표심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중도층 표심 공략에 실패하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재선 의원이라든지 삼선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장도혁 지도부가 계속 이제 회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중도층 표심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도혁 지도부는 일단 집도키를 먼저 강화한 뒤에 중도층 쪽으로 이제 공략을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 좀 이런 식으로 가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해보나 마나 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 전문가들은 장도혁 지도부가 이제 대호각성해서 이 중도나 수도권이나 이제 청년층에 이제 이 어떤 그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명약관하다 뭐 이렇게 지금
좀 입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똘똘 뭉쳐서 중수청을 좀 다시 잡아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당권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이제 당원 당규 개정에 좀 나서고 있는데 1인 1표제 이 개정을 놓고 당내에서 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1인 1표제라는 거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기본적인 소신이거든요. 민주당에서 이제 대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 17명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 17인 거죠. 근데 이거를 똑같이 1인 1표 시대를 만들자. 그래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제 좀 문제를 삼았고요. 좀 너무 좀 졸속으로 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더민주 혁신회의라고 지금 이제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최근에 요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16%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해서 네. 86.8%가 찬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인 1표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다음에 이 당원 당규를 곧 개정을 하겠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그 더민주 혁신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친명계 그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친명계 모임에서도 이거는 좀 너무 좀 빨리 가는 것 같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추진하는 데 대해서 친명계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는 이제 83.19%가 이제 여론조사에 불참을 했고 네.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은 낯뜨거운 현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G20 해외 순방에 나선 기간에 꼭 이런 그 조사를 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 친명계와 그리고 정청래 대표 사이에 이게 1인 1표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두고서 이제 좀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명계도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이 여론조사 뭐 참여한 비율이나 또 시기적인 걸 봤을 때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목소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당내 반발이 좀 일어나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1인 1표제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내년 8월에 그 전당대회가 또 다시 있거든요. 정청래 네네. 대표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자녀 임기 1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이제 당대표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 8월에는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이제 직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이런 그 정청래 대표가 연임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한 내부 갈등이다. 내부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현주 최고위원과 이제 혁신회의의 이제 공개 비판은 이러한 그 당원 당규 개정을 두고서 당 일각에서 이른바 정청래 대표 연임령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당내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이제 힘있게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 대표가 이제 자기 정치를 하면서 이른바 이 명청 갈등, 그러니까 이재명, 정청래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도 좀 일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1인 1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당원 그 권리당원들의 그 표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의원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대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들로 이제 구성된 일종의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간부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대의원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매달 이제 2,000원씩 내는 그런 당원들을 이제 권리당원들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현재 이제 17대 1 정도 되는 비율을 1대 1로 바꾸게 되면 이제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훨씬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내년 전당대회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겠다 이런 포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친명계 쪽에서 이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좀 바로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딴지일보와 김어준 씨를 네. 뭐 칭찬하는 그런 일이 뭐 민심의 바로미터다 그렇죠. 이랬죠.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김어준 씨가 워낙 이제 이 권리당원들에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제 내일은 당무위를 열고요. 28일 날 중앙위를 각각 열어서 이번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이제 의결한다는 방침인데 문제는 이제 당 안팎에서 이제 잡음이 커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살펴봤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대장동 토론에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이 토론에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세요? 이제 장동혁 대표와 조국 전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죠. 이제 오늘 아마 저기 뭐 단독 출마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국 혁신당의 이제 대표가 되겠죠. 이 두 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우는데 뭐 상당히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정청래 대표한테도 아마 이제 토론에 참석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정청래 대표는 불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토론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대장동 사건에 항소 포기한 것이 이슈화되고 더 계속 이제 이 이슈가 계속되는 건 아무래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 나오다시피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제안한 거를 장동혁 대표가 이제 좋다 토론하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군 아니겠습니까? 여권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뭐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조국 혁신당의 이제 존재감을 이제 올리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문제점을 이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여서 이제 본인의 입지가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당내 입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포석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전국 상황 그리고 여론 동향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동우 해설위원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